자, 이번 시간 유치권 효력 222페이지 보실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셨던 사례를 한 번 더 언급을 해보면 이렇게 A가 B하고 도급 계약을 했고요. 이렇게 20억에 도급 계약을 했다. 그리고 B는 C에게 하도급 계약을 했다. 이렇게 15억에 계약을 했다. 이렇게 공사를 실제 하는 거는 C가 공사를 합니다. 그죠? 얘가 공사를 실제 진행하는 업자입니다. 공사를 끝냈습니다. 공사를 다 끝냈어요. 그러면 업자는 돈을 받아야죠. 공사를 끝냈으니까 뭘 받아야 돼요? 돈을 받아야죠. 공사대금. 공사대금 채권이 있습니다. 이 채권을 받아야죠. 안 줘, 근데 돈을 안 줘. 결제를 안 해. 미루고 계속 미루기만 하죠. 예. 누구한테 돈을요? 이 채권을 변제하라고 청구하나요? 누구요? B. 채무자죠. 채무자. 누구한테 하는 거야? 채무자에게 하는 거예요. 얘가 거래한 거는 B죠. 얘가 채무자입니다. B에게 해야 됩니다. 그죠? A에게는 하나요? 못 하나요? A에게 돈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얘한테 해야 되는 거지 얘한테는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죠? 따라서 C라고 하는 저 업자는 사무실 가서 농성을 하려고 그래요. 누구 사무실 가서 농성을 해야 돼요? B네 사무실이죠. B가 운영하는 사무실 있죠. 여기 가서 농성을 해야 되지 가서. 그죠? A의 사무실 가서 농성하면 뭐가 돼요? 예, 영업방해, 업무방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저쪽에서 형사고발하는 거예요. 여기 가야 돼. 여기 가서 지금 돈 달라고 그래야 됩니다. 돈 안 주면요. 돈이 안 나오면 얘가 돈 없다고 잡아 떼면 어떻게 해요? 저 건물을요. 건물이 목적물이죠. 목적물에 대한 뭐를 행사해야 돼요? 유치권 행사죠. 유치권 행사는 누구한테도 할 수 있어요? C한테, A한테도 할 수 있나요? A한테 합니까? 못 합니까? 유치권 행사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물권이니까. 유치권은 물권이니까. 그죠? 물권이니까 이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채권은요? 채권은 누구한테만요? 당사자에게만. 이게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 그래, 만약 이 건물이 경매를 넘어갔다. 이 건물이 경매를 넘어갔다. 갑에게. 갑에게 낙찰이 됐다 쳐볼게요. 낙찰이 됐다. 왜? 경매 넘어가가지고요. 그럼 얘는 돈 받으러 누구한테 가야 돼요? 누구한테 돈 달라고 그래야 돼요? B에게. 유치권은요? 누구한테는요? 유치권 행사는 누구한테도 할 수 있어요? 갑에게도 할 수가 있죠. 갑이 건물 달라라고 그러죠. 갑이 건물 달라고 그래도 줘요?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하고 버틸 수 있죠?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별하셔야 돼요. 뭐하고 뭘 구별하셔야 돼요? 예. 오케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223페이지요. 223페이지. 222페이지 하단에 있어요. 하단에. 하단에 1번, 2번. 1번. 경매권이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물건을 뭐 할 수 있어요? 경매할 수 있다. 경매권 있죠? 222페이지. 맨 밑에 경매권 할 때 경의 동그라미요. 유치권자의 권리의 1번이 경매권이죠? 유치권자는 보관하기 어려우면 뭐 하면 돼요? 경매할 수 있죠, 경매. 이때 경매는 환가를 위한 경매. 환가가 뭐예요? 돈으로 바꾸는 거죠. 물건을 돈으로 바꾸는 게 환가죠. 강아지를요, 강아지를 보관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경매할 수 있죠? 환가를 위한 경매지. 조심하세요. 뭐가 아니에요?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경매가 아니다. 거기에 밑줄 두 줄 그으세요. 무슨 경매는 안 된다?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경매가 아니다. 두 줄 그으세요. 두 줄 그으세요. 무슨 경매가 아니다?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경매가 아니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경매되면 어떻게 돼요? 일반 채권자랑 동등해요. 동등해요? 우선 변제 받아요? 동등해요. 우선 변제 전혀 못 받습니다. 이게 저당권하고 틀린 점. 두 번째, 유치적 이력. 유치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점유를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점유 플러스 무슨 거부? 인도 거부. 인도 거부가 뭐예요? 밑에다 써요. 버티기요. 인도 거부라는 말이 뭐예요?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돈 줄 때까지 버티는 거를 인도 거부라고 그래요. 1번 보세요. 유치권자의 목적물의 점유는 불법 점유가 아니므로 소유자는 유치권자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밑줄 그세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누가 청구할 수 없다? 소유주가. 이 낙찰자가 누구한테 와서요? 업자가 지금 건물 뭐 하고 있어요? 건물을 점유하고 있죠? 점유하고 있죠. 이걸 가지고 이 낙찰자가 손해배상을 걸어요? 못 걸어요?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 걸 수 없다. 밑줄이요. 불법 행위로. 왜냐? 유치권자의 점유는 불법이에요? 적법이에요? 적법한 점이기 때문에. 두 번째 우측 보세요. 건물 유치권자가 건물에 그럼 뭐 하는 거? 거주하여 점유한 건 밑줄 보세요. 거주했다 동그라미. 거주에다가 별 3개 하세요. 거주. 거주하는 거 됩니까? 건물에 뭐 하는 거? 거주하는 건 되어요? 안 되어요? 되어요. 거주하며 점유하는 것은 무슨 사용이다?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다. 보존에 필수불가결한 거죠.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다. 다만 건물 사용해서 얻은 이득은 무슨 이득이다? 부당이득이다. 거기 별 3개요. 그럼 건물 쓰는 거 돼야 안 돼요? 얘가 되는 거죠? 단 쓴 거를요 6개월간 썼다면 사용료 줘야 돼? 안 줘야 돼? 부당이득으로 물어야 돼요. 부당이득으로. 거기 별 3개.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인도거부 상대방하고 채권자의 변제 청구 상대방은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경락인의 밑줄이요. 원주인이에요? 세주인이야? 변제가 있을 때까지 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인도 거절할 수 있죠? 인도 거절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유치권 행사. 무슨 행사요? 유치권 행사는 할 수 있죠. 근데 채무자가 아닌 경락인에게는요. 채권의 변제요. 변제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변제 청구에 밑줄 그으세요. 변제 청구는 해요? 못해요? 누구한테 가서요? 경락인에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요? 번지수가 틀려도 너무 틀렸죠? 변제는 누구 보고 해야 돼요? 채무자에게. 됐습니다. 뒤로 넘깁니다. 이제 저당권으로 갑니다. 이렇게 써볼 거예요. 저당권, 그 다음에 공동저당권, 근저당권. 이걸 몽땅 묶어서 저당권이라고 그래요. 그냥. 저당권은 크게 몇 덩어리예요? 3덩어리예요. 그죠? 3덩어리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넣으셔야 될 게 뭐예요? 가등기담보라는 게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가등기담보. 가등기담보도 저당권하고 아주 비슷해요. 성격이요. 그래서 우리가 보셔야 될 담보물권, 저당권은 크게 몇 개? 4개가 돼 있어요. 4개. 4개를 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 이제 가등기담보라는 거를 다음 주에 못 하겠군요. 1월 달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등기담보가 족보가 뭐에 속한다? 무슨 물권? 담보물권이다. 담보물권에 이렇게 저당권 속에 들어간다. 저당권 속에. 자, 저기서 시험 문제는 4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가등기담보 하나, 저당권에서 여기 보통 여기 저당권에서 한 문제, 근저당권에서 한 문제, 여기 한 문제. 요게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어요.
여기 한두 문제 나오고 이건 나올 때 안 나올 때 있어요. 한 5년에 한 번 나오거든요. 공동저당이 5년에 한 번. 예, 5년에 한 번. 작년에 올해 나왔어, 올해. 예, 안 나올 수 있죠. 근데 그거 뭐 출제 의원 마음이죠. 그거 어떻게 알겠어. 근데 올해 나왔는데요. 뒤따 어렵게 나왔어. 수험생들이 손 못 대게. 자, 그럼 저당권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담보물권입니다. 그죠? 예. 돈 1억을 꿔주고요. 채권자가 돈 1억을 꿔주죠. 그럼 여기는 채권자고요. 돈 꿔준 사람 입장에서는 채권자고 얘는 채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집을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집에다 뭐를 잡아요? 저당을 잡죠? 저당을 잡아요. 그게 저당권입니다. 자, 근데 그냥 돈만 꿔주면 채권자가 그냥 돈 1억을 꿔줬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담보 없이요. 담보 없이 그냥 돈을 꿔줬어요. 얘를 무슨 채권자라고 그래요? 하나 붙이면 돼, 앞에다가. 뭐라고요? 일반 채권자. 담보 잡고요, 담보 없이. 담보 없이 돈 꿔준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일반 채권자. 제 친구가 테니스 동호회에서 사람을 만났어요. 예, 그래서 한 5년 동안 테니스를 같이 쳤어. 사생활 다 알죠, 이제. 5년 쳤으니까 이제 엄청 친해졌어요. 같은 공장을 운영하시는 또 다른 업체 사장님이세요. 친해졌어요. 예, 술도 엄청 많이 먹고 테니스 매일 치니까. 예. 그랬더니 저쪽에 있는 분이 뭐라는 거예요? 돈 좀 빌려달라는 거지. 이 친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쪽 공장 규모도 잘 알고 매출액도 다 알아요. 예, 얼마나요? 그랬더니 5억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 5억을. 아, 그 정도야 제가 해주죠. 5억을 꿔줬어요. 예. 예. 다음 달에 이자 갚아 나가고, 그죠? 갚아 나갔어. 다음 달에도 갚고. 예. 갑자기 석 달째 되는데 저분이요. 테니스 치러 안 나와. 그래가지고. 동료들한테 물어. 아이, 그 사장님 왜 안 나와? 그랬더니요. 아, 글쎄요. 뭐, 감기 몸살인가 보죠. 한 2, 3일 기다렸죠. 그랬더니요. 연락이 없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요. 예, 사라졌죠. 아, 우리 예상을 빗나가지 않죠.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죠? 주로 이렇게 사기를 쳐먹어요. 사기칩니다. 떠났어요. 예, 한국에 있는 재산도 다 정리하고 마누라도 정리해버리고, 예, 필리핀에 가서 20살 젊은 여자하고 결혼을 새로 해가지고요. 아주 행복하게, 아주 해피하게 사는 거죠. 저 돈 5억이면 필리핀 가가지고요. 가쁩니다. 가쁘. 그죠? 가쁩니다. 예, 이제 필리핀에서는 골프공 이렇게 골프 칠 때요. 예, 연습 스윙할 때도 공을 이렇게 올려준대요. 이렇게. 우리는 기계가 이렇게 놓잖아요. 걔네는 사람이 와가지고요. 사장님, 스탠바이. 공을 하나씩 놔준다는 거예요. 예, 그거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인건비라는 거예요. 예, 그게 고용 창출이랍니다. 공 줍는 것도 우리는 기계가 줍잖아요. 예, 사람이 와서 줍는 데입니다. 이렇게. 공 치는데. 이렇게 뭐 칸막이 된 걸 이렇게 쓰고 와가지고. 예. 거기 가서 5억이면 열심히 많이 쓰시겠죠. 예. 이러고 돈을 못 받을 수 있거든요. 그죠? 예. 그럼 만약 이분이, 이 채무자가 여기 재산이 남아있다. 여기 집이나 여기 차가 남아있다. 그럼 이쪽에다 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받는 거. 채권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채무자한테. 채권은 채무자한테 뭐 하는 거예요? 급부를, 내가 거래를 했던 급부, 그 급부죠. 급부를 뭐 하는 거예요? 청구하는 거예요. 이게 채권이에요. 채권이 뭐예요? 채무자에게 급부를 뭐 하는 거? 청구하는 걸 채권이라고 그래요. 내가 짜장면을 중국집에 주문했어요. 2그릇. 그죠? 그럼 나는 중국집에 대해서 뭐가 있어? 채권이 있죠.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 짜장면 2그릇 보내주세요라고 할 수 있죠. 짜장면 2그릇이 바로 뭐예요? 급부. 급부를 달라고 할 권리? 무슨 권리? 청구권이 있다. 이게 채권이라는 뜻. 연말에 KBS가 가요대상 하죠. 그죠? 그럼 가수들하고 출연 계약을 하죠. 그러면 KBS는 그 가수들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다고, 채권. 그죠? 급부가 뭐예요? 그럼 급부가 거기서?
출연해서 노래해달라. 그죠? 그 급부가 있다고. 그거를 뭐 하는 권리? 청구하는 권리. 그걸 뭐라고 그래요? 채권이라고 그래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채권자가 누구한테? 채무자에게 하는 거예요, 이게. 따라서 이 채무자가 돈을 안 주면요. 돈을 안 주고 떼먹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청구하는 거예요, 계속. 돈 좀 줘, 돈 좀 줘. 그죠? 계속 볼 때마다 돈 달라고 그러는 거지. 그게 채권이에요, 채권. 그럼 이 사람의 집이나 차에 대해서는 요구를 해요, 못 해요? 집이나 차에 대해서는 요구를 해요,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람한테 하는 거라고 그랬어. 그죠? 이분이 돈 안 주고요. 차 끌고 다니죠? 그럼 이분이 가서 어떻게 했어요? 차 확 뺏어왔어요.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차 뺏어왔어요. 돼야 안 돼요? 왜 안 돼요? 채권은 뭐라고 그랬어요? 청구하는 거라니까, 사람한테. 자동차를 가져가는 권리가 아니에요. 자동차나 집에 대한 건 뭐예요? 물권이거든요, 물권. 물권이 없어, 이 사람은. 그냥 여전히 뭐예요? 채권이에요. 그래, 이 사람이 돈 갚든 안 갚든 이 사람 맘이야. 그죠? 차를 벤츠를 타든 뭐를 타든 저 사람 맘이라고. 그죠? 그럼 정 안 갚으면 이 사람이에요. 저 채무자가 정 안 갚으면 이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 뭐 하는 거예요? 소송하는 거예요. 무슨 소송을 해요? 예, 민사소송. 그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송 이름을 쓰세요, 이름. 쓰세요, 앞에다가. 대여금 반환 소송. 무슨 소송? 대여금 반환 소송. 소송 제기를 해야 돼요, 소송 제기. 대여금 5억이다. 이걸 뭐 해달라고? 돌려달라. 그죠? 법정에서 만나요, 이제요. 이제 테니스 치다가 이제 법정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기면,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죠? 그럼 증거 제출해야 돼, 증거 제출. 돈 꿔줬다, 그죠? 저쪽에서 뭐라고 그래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5억을 언제 꿔가? 꿔간 거 없는데, 그죠? 증거 자료가 있어야 돼, 증거 자료가. 영수증이 있든가, 증인이 있든가. 그죠? 이제 친구들 다 불러야 돼, 이제. 같이 테니스 쳤던 분들 친구로 증인 나와야 돼, 증인. 그죠? 예, 이거 보세요. 이제 복잡해지죠. 점점 복잡해져. 그래서 증거 자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서류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돈이 나갈 때는요. 나가든 들어오든 뭐가 필요해요? 서류가 필요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다 소송이야, 이게 다 소송, 사실은. 여러분 주머니에서 사업을 하든 사업을 할 때, 그죠? 여러분 주머니에서 어떻게 하면 돈이 나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거는? 서류상으로 남아야 돼, 증거가. 그죠? 돈이 뭐 하더라도, 들어오더라도, 입출할 때는 무조건 서류상으로 남아야 돼요. 맞아요? 100%야, 100%. 이거 안 하면 다 쌈이 돼, 이제. 나중에 쌈이 걸려들고 불화에 말려들어요. 누군가로부터. 증거자료를 내야 돼, 증거자료를. 돈을 뭐 했다고 내가? 빌려줬다는 증거자료. 그죠? 그게 있어야 판결에서 어떻게 해요? 소송에서 이길 수 있어. 내가 원고 저쪽에 피고, 그죠? 그럼 법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증거 있으세요, 고객님? 원고 측 증거 제출하세요. 뭐 했다는 증거? 빌려줬다는 증거. 꿔줬는데요? 그럼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기억이 없어요. 난 기억이 없어. 증거를 여기서 다 내야 된다니까. 그래서 영수증이야. 무조건 영수증. 그죠? 이것만으로도 지금 우린 수업료 벌었어. 그래야 이겨요. 안 그러면 못 이겨. 그죠? 예, 저쪽에서 돈 꿔갈 땐 그럼 뭐라고 그래? 아, 우리 사이에 무슨 영수증이야. 그죠? 예, 그리고 나중에 딴소리 하잖아요. 예. 그나마 요즘은 뭐 이제 계좌이체로 되니까 증거가 남죠? 예, 그게 아니면 더더욱 어려운 거죠. 예. 이렇게 그래 사기치는 분 많습니다. 예. 판결 받았어요. 그럼 이 판결을 받으면 이제 재산에다가 뭐를 걸어요? 재산에다가? 압류를 걸어요. 압류. 압류한다는 말은 딱지 붙이는 거예요. 뭐 붙이는 거예요? 딱지, 빨간 딱지요. 빨간 딱지 붙이는 거예요.
건들지 마라. 처분하지 말라고. 어느 재산을 압류해요? 채무자 재산이죠. 채무자의 어느 재산? 무슨 재산? 전 재산입니다.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무슨 재산? 전 재산을 압류를 하는 거예요. 저 재산을 뭐라고 그래요? 일반 재산이라고 그래요. 이걸 무슨 재산? 일반 재산에다 뭐를 걸으셔? 압류를 해요. 압류. 압류는 왜 하셔? 뭐 하려고요? 경매 처분하려고. 뭐 하려고? 경매하려고 그러죠. 경매하려고. 이때 경매는 법원에 뭐에 의해서 된 거예요? 판결에 의해서 된 거니까 이 경매를 무슨 경매라고 그래요? 강제 경매라고 그래요. 그럼 경매는 왜 하는 거예요? 뭐 받으려고? 돈 받으려고. 돈을 이제 배당받아야죠. 배당받는다. 따라서 돈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가 뭐예요 지금? 예, 뭐를 해야 돼요? 소송을 해야 돼요. 소송을 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어. 소송을 해야 되죠. 그래야 재산에다 뭘 걸 수 있어요? 압류를 할 수 있어요. 소송 걸기 전에는 압류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는 경매권이 있다고 그래요? 경매권이 없다고 그래요? 채권자는 경매권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경매권이 없다. 왜 경매권이 없어요? 사람한테 뭐 하는 거예요?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경매권이 없다는 얘기죠. 지가 뭔데 경매를 해, 저 물건을. 물건은 저 채무자 건데 왜 경매를 해? 그죠? 그 채권자는 뭐 할 수 없다?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경매권 없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 와서 이러잖아요. 아유, 소송 걸면 경매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소송을 걸었다라는 단서를 붙인 거 아니야, 이미. 그죠? 그 말이 없는 한 채권자는 뭐 할 수 없어요? 경매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승소 판결 받았어요. 그죠? 예. 그럼 재산이 있어야 압류하죠. 그럼 이동하뇨. 승소 판결 받을 때까지요. 소송에서 승소 판결 받을 때까지 채무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재산 빼돌려요? 빼돌려. 이거 빼돌려. 집, 차 다 빼돌려 버리죠. 팔아치우죠. 그때 나오는 게 급매물입니다. 이게. 부동산에 뭘로 나와 이게? 급매물로 나와요. 그죠? 그러면 저 주인 갑이 부동산한테 연락할 때 뭐라고 그래요? 이거 10억짜리인데 10억에 팔아주세요예요? 최대한 빨리 팔아주세요? 최대한 빨리죠. 가격은요? 묻지 마세요. 이게 묻지마 거래죠. 묻지마 거래. 가격 안 따져. 그죠? 오늘 내일까지만 팔아달라 이거죠. 가격은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저게. 그러면 저 물건을 옳다커냐고 잡아요. 누가 잡아요? 예, 부동산 업자가. 맞아요. 그게 돈 버는 거죠. 그게. 그거예요. 그거 한 건 하면 돈 되는 거야. 1년에. 그죠? 전세계약서 이거는요? 아유, 이거는 그냥 저 사무실 임대료나 내시고. 그걸로 돈 벌겠다. 아유, 그거 답 없어. 그죠? 나 그걸로 승부 보겠다. 그러면 이거 할 필요 없어요. 대책 없습니다. 대책. 너무 많고 사람도 너무 많고. 아니면 새로운 부동산에 어떤 눈을 뜨시든가. 그죠? 토지나 아니면 다른 쪽에 개발 쪽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 이렇게 눈을 뜨든가. 그게 아니면 나 전세계약서 써가지고 이거 나 생계 좀 보탤래고요. 그거라면 저는 만류하고 싶어요. 답 없습니다. 근데 뭐 자기가 특출하면 제가 부산 가보니까 그 한복판에 건물이 엄청 많더라고. 그리고 오피스텔하고 이게 중심 상업지구라서 이 전월세 계약이요. 하루에 몇십 건을 쓰시더라고. 그런 데는 되죠. 그런 데는. 내가 젊다. 그죠? 예.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오피스텔 안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젊으신 분들 오시죠? 그렇다면 내가 좀 젊다. 그러면 그런 걸 할 만하죠. 대신에 피곤하실 거예요. 하루 30개 계약서 쓰려면 소개하는 거는요. 한 사람 오시면 대여섯 개 보시잖아. 그죠? 여기 갔다, 이 동 갔다, 이렇게. 그죠? 예, 피곤을 하실 거예요. 예. 대신에, 품팔이는 되잖아요. 어쨌거나 이래서 급매물이 나오면 이 물건이 있어야, 이 재산이 있어야 이쪽에서 압류를 걸잖아요. 그죠? 예. 그럼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뭐가 없으면 여기요?
재산이 없으면 꽝이에요, 이거.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변호사는 소송 걸을 때 어떻게 해요? 가압류 소송을 같이 해요. 가압류를 같이 걸어버려요, 저기다가. 왜요? 그래야 이겼을 때 어떻게 돼? 이겼을 때? 압류 걸 재산이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대여금 반환 소송 할 때 가압류 조치를 같이 해버려요, 이거를. 그래야 이겼을 때 여기서 의미가 있어요. 압류할 재산 목록이 있으니까. 이거 없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변호사한테 이렇게 소송 걸려고 그러면 그 변호사는 물어보셔. 뭐라고 물어보세요? 아, 채무자께서 재산을 있으신가요? 그죠? 이거죠, 이거. 이게 없으면요. 저 재산이 없으면 뭐예요, 저거? 이거 판결 받으나 마나, 이거 판결. 받으면 뭐 할 거야, 이게? 그죠? 잠시 만족을 얻는 것 뿐이지 뭔 실효성이 있어, 이게. 재산이 있어야지, 재산이. 그래서 이렇게요,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한 채권자는, 이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도 있고요,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 제가 재산 빼돌리면 끝이야. 그죠? 더 머리 좀 써볼까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내일 경매 들어올 것 같아요. 내일. 그죠? 내일 소송 판결 나고 얘가 경매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럼 저 채무자 어떻게 하면 돼요? 나 바보예요, 이거. 경매하라고 그냥 가만히 둬요? 예, 우리가 공부한 거 있어. 어떻게 하면 돼요, 저기다가? 가장으로 근저당을 설정하면 돼요, 여기다 뭐를 해버려요? 가장에서 매매를 하는 게 있고요. 가장 매매가 있죠?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여기다? 가장에서 여기다 뭘 설정해요? 근저당을 잡아버려, 여기다가. 근저당을. 천함 앞으로. 뭐를 해놔, 여기다가요? 근저당을 해놔, 이 집에다가. 가장에서. 그죠? 근저당권을 여기다 설정해 놓는다는 얘기. 그죠? 그럼 이 집을 얘가 이 채권자가 경매를 하더라도 배당받을 때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 근저당권자가 이기잖아. 그죠? 얘는 이겼어도 그럼 뭐야, 이겼어도? 허당이네. 그죠? 돈 얘가 다 뺏어가. 여기 처남이야, 처남이. 맞아요? 예, 이런 길이 또 있어, 이런 길이. 그래서 일반 채권자는 돈 빌려줘도 돈 받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리고 채무자가 도망가버리고 처분해버리면 끝이니까요. 예, 그래 제 친구가 야, 우리 돈 받으러 가자 연말에 그러더라고요. 어디로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필리핀에 따이따이라는 거기에 살고 있대요. 따이따이. 예, 따이따이 섬에 살고 있대요. 공장 잘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분이 연세 많으신 분. 가자 그랬더니요, 그 친구가 내가 거기 가려면 목숨을 내놓고 가야 되는데 거긴 총을 소지하니까 저쪽에서는 잡히면 끝아니에요. 그럼 저쪽에서는 사람 고용하겠죠. 사람 찾으러 온 거 알면. 예, 내가 목숨 내놓고 5억 때문에 목숨 내놓고 가기 싫다고 난 안 간다고. 예, 그냥 차라리 잃어버리고 그냥 좋은 일 했다고 셈치자 이러더라고. 이게 일반 채권입니다. 그럼 저당을 잡으면 여기다 뭘 잡으면요? 저당을 잡은 저당권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해요? 옳거니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저당권자는 예, 경매를 할 수 있죠? 저당 잡은 집이나 차를 뭐 할 수 있어요? 예, 경매 칠 수 있어요. 경매하고 돈을 배당받죠? 돈을 배당받습니다. 경매할 권리가 있어요. 경매권이. 경매 처분권이 있어. 무슨 처분? 그 저당권자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저당 잡은 아파트를. 그래가지고 돈을 어떻게 해요? 돈을 배당받죠? 누구보다 우선 배당을 받아? 누구보다? 후순위자보다 돈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배당을 먼저 받죠. 먼저 배당을 받죠. 돈을 먼저 배당받는 걸 뭐라고 그래요? 무슨 변제권? 우선 변제권이 있다. 누구보다? 누가? 저당권자가 내 돈을 먼저 배당받을 수 있다고. 경매해가지고. 그럼 경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해야 되죠? 예, 소송해야 되죠? 그 다음에 판결 받아야죠? 필요 없어요. 소송도 판결도 필요 없어. 이게 필요 없어요. 저당권자는. 왜 필요 없느냐? 볼게요. 내가 돈을 꾸고 이 은행 가가지고 돈을 꾸고 내 집을 은행에다가 뭘 잡혔다는 거? 저당을 잡혔다. 뭘 잡혔다?
저당을 설정한다는 말. 저당을 설정한다. 이 저당을 설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집에 대한 뭐를 주는 거예요? 처분권을 은행에게 넘기는 거예요. 집에 대한 뭐를 넘기는 거라? 처분 권한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은행에게 주는 거예요. 처분 권한을 준다. 이게 저당 설정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얘기라고. 이게 저당을 잡혔다라는 거는 뭐예요? 처분하라 이거죠. 처분해라. 내가 못 갚으면, 이 돈을 갚으면 못 갚으면, 변제기에 이 돈을 못 갚으면 뭐를 하시오? 이 집을 처분하시오. 경매로 처분하시오라고 권한을 주는 게 저당 설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저당권 설정 행위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무슨 행위다? 처분 행위다 이거죠. 무슨 행위다? 처분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 행위는 무슨 행위다? 처분 행위다. 왜? 은행에게 뭘 주는 거니까? 처분권을 주는 겁니다. 계약할 때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당 설정하는 거예요. 등기에서. 그럼 소송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줬잖아, 권한을. 처분하라고. 이 돈 갚으면 상환 못하면 내 집을 뭐 하시라고? 준 거야. 그래 소송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어요. 완전 달라 이제 완전. 여기는 소송이 길죠? 여기는 소송이 전혀 필요 없어요. 이게 완전 다른 거야 이게. 그럼 어떤 걸 이제 경매를 압류를 해요? 압류를 여기서는 전 재산을 압류하죠? 있으면 좋을까? 재산이 있어야 좋고 없으면 허당이죠 허당. 근데 여기서는요. 재산이 없어요? 담보가 있어요? 예, 담보 잡힌 집이 있잖아 집. 어떤 집이요? 담보 잡힌 거. 담보 물건이죠. 무슨 물건? 담보 물건. 이 물건을 뭐 할 수 있어요? 압류하는 거, 압류. 이걸 압류하는 거예요. 이 담보 물건을 뭐라고 그래요? 특정한 물건. 무슨 물건? 특정 물건입니다. 이게 특정 물건이야, 이게. 집이면 집, 땅이면 땅. 그것만을 압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압류해가지고? 경매하죠. 그죠? 여기는 강제 경매인데 여기서는 무슨 경매라고 그래요? 임의 경매라고 그래요. 임의 경매. 여기서는 왜 임의 경매예요? 네? 여기서는 왜 강제 경매예요? 법원의 뭐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강제로 된 거니까 이게 강제 경매예요. 이렇게요. 여기서는요? 판결해요? 판결 없이요? 저당권자가 임의로 하는 거예요. 임의로. 그럼 경매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냥 이자만 받아 먹어도 돼. 그죠? 더 늦춰줘도 돼. 은행이 나 이자나 받아 먹을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돼요? 늦추죠? 그거 저당권자인 은행 마음이에요. 그래서 무슨 경매 이거는? 임의 경매가 되는 거고 여기는 강제 경매인 거예요. 이래가지고 돈 받는 거죠? 경매 처분해가지고 뭐 받는 거? 돈 받는 거예요. 누구보다? 후순위자보다 돈을 먼저 배당받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때 기억할 게 있어요. 모든 저당권은요. 모든 뭐는요? 저당권은 경매 시에 어떻게 돼요? 소멸해요. 모든 저당권은 다 어떻게 돼요? 경매 시에 소멸하고 순위대로요. 순위대로 배당받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요. 얘 1번 저당, 얘는 2번 저당이다. 그럼 어떻게 돼 이거? 저당권 두 개죠? 경매되면 어떻게 돼 이거? 경매되면 존속이에요? 다 없어져요? 다 어떻게 돼요? 소멸해요. 모두 소멸해요. 모두 소멸하고 순서대로 뭐 받아? 배당받습니다. 순서대로. 등기 순서대로. 왜냐? 저당권자는 저 집에, 저 아파트에 뭐를 쥐고 있는 거예요? 처분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경매 처분했을 때 값어치. 그 값어치를 보고 저당을 잡은 거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얘가 경매를 하든 얘가 경매하든 다 어떻게 돼요? 소멸하고요. 배당받는 거예요. 배당받는다. 그러면 A하고 B요. 얘가 전세권이고요. 얘가 저당권이에요. 얘는 뭐고요?
전세 얘는 저당권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 전세권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등기 순서대로. 무슨 순서대로? 등기가 빠르다 이거죠. 이게 선순위면 남아있죠. 선순위면 남아있고요. 이게 후순위면 소멸하는 거죠. 뭐의 순위에 따라서? 등기의 선후. 뭐의 선후? 등기의 선후에 의해서 이 전세권의 운명이 결정돼요. 이거보다 빠르냐 늦으냐 이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이게 저당권의 운명. 자, 그럼 가볼게요. 서설. 설정자가 있고 저당권자가 있어요. 그죠? 자, 어떤 게 주계약이에요? 1억의 채권, 채무 위에다 채권계약. 그 채권계약, 채권이라고 쓰세요. 1억의 채무라고 돼 있죠. 채무의 반대말이 뭐예요? 채권. 그게 주계약이고요. 저당권 설정계약은 종된 계약이다 밑줄이요. 뭐가 종이에요? 저당권 설정은 종입니다. 뭐의 종? 채권계약의 종. 뭐가 주? 채권이 주. 저당권은 종. 1. 특성. 담보물권의 성질이 모두 적용됩니다. 그래서 부종성이 인정돼요. 무슨 성? 부종성 별 3개. 채권이 있어야 저당권이 있는 거죠. 그럼 채권이 없어지면 저당권은 소멸해요. 그걸 무슨 성? 부종성. 그 다음 2번 약정담보물권입니다. 약정에 동그라미요. 저당권은 저절로 생겨요. 은행하고 약정해야 돼요. 약정을 함으로써 저당권이 발생되는 거죠. 반면에 유치권은요. 법정담보물권이에요. 약정담보물권이고 경매 실행에서 뭐를 받는 거다? 우선변제 받는 거다. 우선변제. 여기서 우선변제는 무조건 우선이에요. 후순위자보다요? 나보다 뒤에 있는 애보다 먼저 받는 거예요. 잘못하면 무조건 우선인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우선이에요. 나보다 뒤에 있는 애보다. 후순위자보다 우선변제 받는 거예요. 그 다음 3번의 별 3개요.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 뭐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 그럼 점유를 이전해요, 안 해요, 일로? 아파트 점유를 저당권자가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그래, 거기다 쓰세요. 설정자에게 점유권이 유보되어 있다. 설정자에게 점유권이 보류되어 있다. 누구한테 보류되어 있다? 설정자에게. 설정자가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채무자에게 점유권이 보류되어 있다. 따라서 설정자에게 사용수익 뭐가 있어요? 처분권. 사용수익 밑줄 그으세요. 사용수익 할 수 있죠? 설정자가 사용수익 할 수 있죠? 처분도 해요, 못 해요? 해요. 저당 잡힌 아파트 처분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런데 변제기에 어떻게 되면 이 빚을 갚으면 못 갚으면 처분권이 일로 넘어가. 오케이요? 그전에는 처분권이 누구한테 있어? 설정자에게 있어. 설정자. 그죠? 예, 그래서 밑에다 써볼게요. 밑에다. 마지막 정리할게요. 3번 밑에다 정리. 다른 거 쓰지 마시고. 다른 거 쓰지 마세요. 잡동사니 돼. 잡동사니. 뭐라고 써요? 저당권자는 점유권이 없이 처분권 가로하고요. 교환가치. 무슨 가치? 교환가치. 경매로 집을 교환하죠. 교환가치만을 장악하고 있다. 점유하고요. 점유 없이요. 점유 없이. 무슨 가치만? 교환가치만을 은행이 장악을 하고 있다. 이게 저당권이다. 점유는 하고요, 안 하고요? 아파트 점유를 은행이 안 하죠. 안 하고 무슨 가치만? 교환가치. 교환가치가 다른 말로 무슨 권? 처분권을 은행이 쥐고 있다는 얘기죠. 못 갚으면 변제기의 상환을 못하는 순간 은행이 뭐 해버려? 집을 경매 처분합니다. 그죠? 처분합니다. 교환가치라는 게 뭘까요? 교환가치가 뭐예요? 뭐를 뭘로 교환해요? 잡은 건 뭘 잡은 거예요? 집을 잡았죠. 집을 그냥 둬요? 경매 처분해?
경매 처분하면 거기다 뭐가 나와? 돈이 나오죠. 그죠? 그럼 은행은 뭘 지는 거예요? 돈을 가져가는 거죠. 돈을. 집을 뭘로 바꿔 그래? 돈으로. 그걸 무슨 가치? 교환 가치를 지배하고 있다. 은행은 교환 가치를 지배하고 있다. 사용 가치는 누가 가지고 있어? 사용 가치는 설정자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집을 가지고 집을 저당을 잡은 거 아니에요, 은행이? 그럼 은행은 뭘 지고 있는 거예요? 뭘 지배하고 있어요? 집에 무슨 가치를 지배해요? 얘는 뭘 지배하고? 설정자는 이 집에 뭐를 지배를 해요? 거기다 쓸게. 설정자는 이 담보 잡힌 집에 뭐를 지배하고 있어요? 설정자가? 사용가치요. 무슨 가치요? 사용가치를 지배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얘가 뭐예요? 이 집을? 사용하고 수익하죠. 사용수익을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가요? 설정자가 이 집 살잖아. 임대도 놓죠. 임대 놓으면 임대료 누가 먹어? 임대료. 설정자가 먹죠. 대신에 저당권자는 뭐를 지배해요? 저 집에. 처분권이죠. 처분권을 무슨 가치라고 그래요? 교환 가치죠. 이쪽에서는 교환 가치를 장악을 하고 있어. 교환 가치를. 얘가 이걸 장악을 하고 있다. 이거를. 교환 가치가 바로 뭐 하는 거야? 이 집을 뭐 하는 거? 무슨 처분? 경매 처분하는 거죠. 경매. 집을 경매해가지고 돈 빼가는 거잖아. 이게 나눠져 있다는 거잖아. 설정자는 뭘 지배해요? 집에. 사용 가치를 장악을 하고 있고 저당권자는 뭘 장악해요? 교환 가치를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 됐나요? 이게 저당권이다. 이게 저당권. 이거 모르면 저당권 못해요. 제일 중요한 단어 썼어 지금. 제일 중요한 단어를 지금 써놨어요. 저당권이 뭐예요? 그럼 이거 이 얘기해야 돼요. 저당권이 뭐라고요? 사용가치는 누가 가지고 있고 교환가치는 저당권자에게 있다. 그래서 저당권자는 점유를 한다 안 한다? 점유권이 없다는 얘기. 됐나요? 요 단어가 저당권을 핵심을 쥐고 있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럼 이 아파트에 저당권이 또 생겨도 돼요? 여기 1번 저당권 생기죠? 2번 저당권 또 생겨도 돼요? 왜 생겨도 돼요? 어째서 생겨도 돼요? 왜? 네? 점유를 안 하잖아. 점유를. 얘가 점유를 해가 안 해가? 그러니까 저당권은 복수로 생겨도 되는 거예요. 맞아요? 순위가 달릴 뿐이죠. 순위만 틀린 거죠. 또 생겨도 되죠. 여기 또 생겨도 돼요. 맞죠? 근데 전세권은요. 이 집에 전세를 줬다 이거죠. 전세는 한 집에 두 개가 생겨 못 생겨? 왜요? 점유를 해 걔가.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점유를 하기 때문에 안 되죠. 근데 저당권은 점유를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몇 개가? 여러 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그런 얘기, 이런 논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걸 저당권을 누가 침범했다 이거죠. 이 집을 제3자가 침범했다. 오케이요? 그럼 저당권자는 그 침범한 이 제3자한테, 갑한테 건물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이거? 건물 내놓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없어요? 얘가 점유하는 게 아니니까. 얘가 점유를 해야 안 해요? 점유하는 게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얘가 가서 뭐라고요? 침범한 이 사람에게 가서 건물 뭐 하라고? 반환하라. 나한테 뭐 하라고? 반환하라고 요구를 할 수가 없다. 그래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뭐를 안 하기 때문에? 점유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다 개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개념에서. 우측 225페이지요. 근대 저당권과 우리 민법상 저당권의 차이점입니다. 근대 저당권은 뭐냐? 독일 저당권이에요. 근대 저당권 밑에다 쓰세요. 무슨 저당권? 독일 민법. 독일 민법하고 우리 민법하고 차이점이에요. 1번 우리는 순위 승진 원칙 쓰세요. 거기다 우리 민법. 순위 뭐한다? 승진한다. 우리 민법. 옆에다 쓰세요. 독일은요. 순위 확정이에요. 독일은 무슨 원칙?
순위 확정. 225페이지 맨 위에요. 우리 민법은 순위가 승진해요. 1번이 2번이 몇 번으로 가요? 요거 빚 갚으면 2번이 몇 번으로? 근데 독일은요 못 올라가. 순위 확정이야. 순위 고정. 독일은 순위 고정. 우리는 순위 승진. 두 번째, 우리는 부종성. 우리는 채권하고 저당권은 부종하죠. 저당권의 운명은 뭐가 결정해요? 채권이. 그게 부종성이죠. 그럼 옆에다 써요. 독일은요? 독일은 채권과 저당권이 독립적이다. 독일은 채권과 저당권이 부종해요? 독립적이에요? 독립적. 이게 우리하고 독일하고 결정적 차이. 2번 별세개. 그 다음 저당권 성립 밑에 2절이에요. 2절. 1. 저당권 설정 계약. 저당권은 저절로 생겨요? 계약을 해야 됩니까? 계약을 해야 생기죠? 여기요. 설정자하고 저당권자하고 설정하자고 계약을 해야죠. 계약. 오케이요? 자, 그 저당권 성립 옆에다가 요 그림을 그리세요. 저당권이 성립하려면 4가지가 있어야 돼. 4가지가. 써볼게요. 요걸 지금을 그린 그대로 제가 옮겨볼게요. 일단 저당권 성립하려면 가바구라고 무슨 걸 해야 돼요? 채권 있어야죠? 채권 있어야 돼. 채권 1억. 채권이 생겨야 되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해야 돼요. 무슨 계약을 해야 돼요?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객체가 있어야 돼요. 담보가. 담보가 있어야죠? 담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객체라고 그래요. 저당권의 객체. 그 다음 마지막에 저당권 등기를 해야 돼요. 저당권이라고 뭐를 해주셔야 돼요? 등기. 그래야 저당권이 생겨요. 이 4가지가 저당권의 성립에 필요한 요건이에요. 자, 일단 금전거래 해야죠? 채권 1억 있어야 돼. 이 채권을 무슨 채권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무슨 채권? 무슨 채권이요? 피담보 채권 1억이다. 1억. 얘가 전에 꿔준 돈이 있어. 그거 상관없어요? 예, 요거 1억입니다. 1억. 1억을 꿔주면서 저당을 잡는 거야. 그 다음 저당권 설정하려면 계약을 해야죠? 그럼 이 저당권 설정 계약은 이 집에 대한 뭐를 주는 거예요? 처분권을 은행에게 주는 거죠? 저당권 설정 계약은 무슨 내용이다? 처분 내용이다. 무슨 내용이다? 처분 내용이다. 집 처분권을 은행에게 주는 겁니다. 객체는요, 동산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저당권의 객체로 써먹을 수 있는 거는 동산이요, 부동산이요? 동산은 안 되죠, 동산은. 동산은 왜 안 될까요? 등기를 할 수 없잖아, 등기를. 그 동산은 안 되는 거죠? 그럼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자동차는 됩니까? 자동차 설정할 수 있죠? 왜? 등록을 하잖아, 등록.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에는 저당 잡힐까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울타리 친 거죠? 편말 다른 거죠? 그건 등기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돼. 그래.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안 돼야. 이거 안 돼요. 왜? 등기를 할 수 없잖아요. 등기된 임목은요? 등기된 임목은 돼야 안 돼야? 돼요. 임목이라는 거는 뭐를 한 거야 지금? 등기한 거니까 되죠. 공유 지분 됩니까? 공유 지분에다도 대출받는 거 돼요? 돼요. 내 지분 2분의 1 있다. 그거 가지고 은행 가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에다 설정하는 거 돼요? 전세권에다 설정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전세자금 대출이에요. 그럼 땅 일부에다가 대출받는 건 돼요? 땅 일부에다가? 안 되죠. 왜? 분할을 해야죠. 그죠? 분할하기 전에는 부동산의 어디에? 부동산의 일부요. 부동산의 일부에는 대출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시험은 이게 잘 나와, 이게.
따라서 담보로 써먹을 수 있는 거는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부동산으로 등기가 돼야 돼요. 등기로 공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등기로 공시하는 거. 그 다음 저당권은 계약만으로 돼요? 등기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때 등기할 때는 원금 얼마다. 이거 원금 등기하죠? 원본이 얼마냐? 이자가 얼마냐? 그죠? 이런 것 등등을, 기타 등등을 뭐를 해줘야 돼요?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저당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책으로 오세요. 저당권의 성립 1. 저당권 설정 계약의 성질. 저당권 설정 계약은 소비대차 계약의 무슨 계약이다? 종된 계약 밑줄. 두 번째, 이거 요식이에요? 불요식이에요? 불요식이에요. 왜요? 법률행위잖아.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요식이에요? 불요식이에요? 불요식. 그래서 상관없어요. 조건 넣어도 됩니까? 됩니다. 조건을 붙여도 됩니다. 그 다음 3번 별 3개. 저당권 설정 행위는 무슨 행위다? 처분의 의무로 뭐가 필요하다? 처분 권한이 필요하다. 별 3개. 처분 권한을 은행에게 주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2번 당사자. 당사자는 설정자하고 저당권자 두 사람이죠? 1번 설정자 있어요. 2번은 저당권자 두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 설정자는 보통 누구예요? 채무자. 저당권자는 누구예요? 채권자.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 객체 3번. 부동산의 전부에다 성립해야죠? 일부에는 돼, 안 돼요? 일부에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별표. 부동산 일부니까 뭐요? 한 필토지 일부. 땅 한 필지 전부요, 일부요? 일부에는 저당을 잡힐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전세권에다 대출받는 거 되죠? 지상권이나 전세권에다 설정할 수 있어요. 대신에 지역권은 안 돼요. 어디다 하는 건 안 돼요? 지역권에다 저당 설정할 수는 없어요. 왜요? 법에 규정이 없어요. 법에. 그 다음 3번 임목 등기요. 등기된 임목이죠? 거기다 대출받는 거 되죠? 단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안 되죠? 동산 안 되죠? 네. 다음 4번 저당권은 등기를 해야 돼요. 그죠? 등기 동그라미요. 등기해야 효력이 생겨요. 뭐 해야 생겨요? 등기를 해야. 나머지는 나중에 봅니다. 그 다음 피담보 채권 5번이요. 피담보 채권. 채권 옆에다 1억이라고 쓰세요. 1억. 그걸 뭐라고 그래요?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런다. 보통은 금전 채권입니다. 1번 보세요. 보통은 무슨 채권? 금전 거래하죠. 금전 거래하고 저당 잡죠. 근데 금전 채권만 돼요. 금전 채권에 하나지 않는다. 금전 채권에 뭐 하지 않는다? 하나지 않는다. 거기에 주의. 보통은 돈꿔 주고 하죠. 돈꿔 주고 나서 저당 잡는 거 아니야. 근데 돈꿔 주고만 해요? 아닌 것도 돼요? 금전 채권이 아닌 거 써보세요. 비금전 채권. 금전이에요? 비금전이에요? 비금전 채권에도 저당을 잡힐 수 있다. 이상하죠? 이상하죠?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은 금전에 한한다. 그죠? 틀린 거죠. 예. 그 이상한 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금전만 돼요? 비금전도 돼요? 비금전도 된다. 비금전도. 나머지는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얘기하려면 한참 길어요. 다음 3절 저당권의 효력. 자, 1번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나와 있어요. 피담보 채권의 범위 360조. 자, 피담보 채권의 범위라는 거는 이런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지금 얘가 얘한테 꿔준 돈이 얼마예요? 지금 꿔준 돈이? 1억이죠. 그럼 채무자는 얼마를 갚아야 이 저당권을 없앨 수 있어요? 1억을 갚아야, 채무자가 1억을 갚아야 저당권이 없애지죠. 그죠? 근데 원금이 1억이란 말이죠. 원금이 여기에. 근데 이걸 못 갚으면, 제 날짜에 원금을 못 갚으면 이게 그냥 있어요? 이자가 붙어? 이자가 붙죠. 이자. 그죠? 그럼 얘가 갚아야 될 돈이 원금만 돼요? 이자까지야? 이게 피담보 채권이라는 거 이게. 오케이요? 그럼 피담보 채권이라는 게 꼭 1억만이에요? 더 불어나는 거예요? 다음 달에 이자 못 갚으면 또 불어나지. 또 불어나지. 그거를 몽땅 묶어서 뭐라고 그래? 이걸 묶어가지고 무슨 채권?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요?
그럼 내가 이자를 10달 못 갚았다. 그럼 어떻게 돼 이게? 더 불어날 거 아니야. 더 불어날 거 아니야. 그걸 몽땅 묶어가지고 뭐라고 붙여요? 채권이에요? 피담보 채권이야? 피담보 채권이라고. 내가 맨 처음에 준 돈 얼마인데요? 그건 채권이고. 그죠? 피담보 채권 얼마가 돼요? 1억만이에요? 더 불어나? 그걸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 피담보 채권은 1번 원본 플러스 쓰세요. 플러스 뭐가 붙어요? 이자. 그 다음에 수수료. 그 다음에 지연이자가 붙어. 뭐가 붙어요? 이자. 그 다음에 수수료, 지연이자가 붙는다고. 그걸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피담보 채권. 피담보 채권은 뭐가 붙어요? 됐어요? 지연이자는 몇 년치만이요? 1년치만이야. 1년치만. 그 다음 밑에 2번이요. 저당물 보존비용. 무슨 비용? 보존비용은 저당권자가 물건을 관리합니까? 관리 안 합니까? 관리하지 않죠. 제외됩니다. 시험은 이게 잘 나와. 2번이. 저당물 무슨 비용? 보존비용. 보존비용이 뭐예요? 건물. 여기 집 있죠? 이 빌라가요. 빌라가 오래돼가지고 이 빌라가 단독주택인 빌라가 오래돼가지고 낡았어요. 그럼 집을 그냥 둬요? 수선해서 써? 수선하죠? 수선하려면 돈이 들어가죠. 그 비용을 누가 지출해요? 은행이 대줘요? 집주인이 돼? 집주인이 되지 이 돈을. 그 수선비가 2천만 원 물었다. 2천만 원. 그럼 2천만 원은 이 피담보 채권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왜요? 은행이 한 거예요? 집주인이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가. 무슨 비용? 보존비용. 저당물 무슨 비? 보존비. 수리비. 수리는 누가 해요? 집주인이에요. 설정자가. 은행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까 했어요. 은행은 무슨 가치만 지배를 해요? 기왕 가치만 지배를 해요. 사용권은 은행이 줘야 안 줘? 사용권은 은행이 장악을 해? 안 해? 안 해요. 사용하고 뭐 하는 거? 보수하고. 사용 수익 보수를 다 누가 해요? 집주인 설정자가 해요. 됐죠? 예. 그래서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에는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 보존비용.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 다음 2번 목적물의 효력범위야. 358조 별 3개. 저당권의 효력은 담보물. 담보물의 동그라미. 담보물이면 뭐야? 저당 잡은 거죠? 저당 부동산에 뭐에 미쳐요? 부합물과 뭐에 미친다? 종물에 미친다. 부합물 그리고 뭐? 종물에 효력이 미친다. 거기다 써보대 그러면. 이 과수원 주인인 아버님이 농협에다가 저당을 잡혔어요. 예. 큰아들이 돈 필요하다고 그래서 돈 1억 융자 받고요. 1억 융자 받고 어디다 저당 잡힌 거예요? 과수원에다. 담보는 뭘로 해가지고? 과수원에다가. 과수원이 저당물이죠? 여기다가 저당을 잡혀가지고 1억을 빌렸습니다. 여기다 저당 설정했어요. 이때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 미쳐요? 담보가 이거죠? 과수원에 미치는 거죠? 과수원 한 필지 전부에. 과수원 위에 붙어있는 게 있어. 붙어있는 게 뭐가 있어요? 건물, 수모, 그 다음에 농작물. 그죠? 예.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런 거. 여기에 창고 또 있어. 창고. 여기는 저장 창고. 사과 저장하는 창고. 여기는 할아버님이 사는 뭐? 주택. 그럼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 미치는 거예요?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 미쳐 지금? 저당 잡은 게 뭡니까 지금? 과수원 이거죠? 과수원에만 미쳐요? 부합물하고 종물에 미쳐? 과수원. 그 다음에 뭐?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는 얘기. 담보는 이거죠? 담보 얘만 미쳐요? 부합물에도 미쳐? 부합물과 그 다음 어디? 종물에 미친다. 그래, 그 말이 엄청 중요한 말이네요. 뭐하고 뭐에 미친다? 그 다음에 뭐? 뭐가 부합물이고 뭐가 종물이에요? 그 설명이 하나도 없어. 그죠? 그럼 이게 또 어떻게 돼요? 사안마다 다 틀린 거야, 이게. 사안마다 다 다르다, 이게. 그걸 우리 대법원이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죠?
대법원이. 해석하기 나름인 거예요. 이제 해석하기 나름. 그럼 여기 건물은 부합물이에요, 아니에요? 네? 별개 물건이죠. 과수원의 일부예요, 별개요? 별개다. 건물은 별개입니다. 그럼 건물에 안 미쳐. 창고는요? 별개. 창고도 별개예요. 과수원의 일부예요, 별개요? 별개. 과수원에 미쳐. 창고나 건물에 안 미쳐. 수목은요? 부합물이죠. 그죠? 부합물입니다. 명인 방법을 안 했으면. 그죠? 뭐를 안 한 거? 명인 방법을 갖추냐 안 갖춘? 갖추지 않은 수목. 그건 바로 뭐가 된다? 부합물이 되는 거지. 이게 부합물이다. 거꾸로 뭐를 갖추면? 명인 방법을 뭐 한 거? 갖춘 수목은 부합물이에요, 별개야. 이거는 별개 물건이다. 별개. 저 과수원하고 별개다. 별개 물건. 이거는 부합물이 되는 거고. 등기된 임목은요. 등기해놓은 임목은 그럼 어떻게 돼요? 별개. 뭐 한 거? 등기된 임목. 이것도 별개다. 그럼 할머니가 여기다 뭘 심었다는 거예요? 과수원에다 뭘 심었다고요? 사과나무 심었다. 여기 사과나무 1000그루 심었어요. 몇 그루를? 1000그루 심었어. 이 1000그루는 뭐야? 과수원에 부합물. 그럼 이게 경매가 되면 이 낙찰자는요. 낙찰자는 이 사과 반만 가져요. 나무도요. 나무도 낙찰자가 가져간다는 얘기.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근데 이 1000그루를 언제 심었어요? 저당권 설정 전에 있었어. 설정 전에 1000그루 있었죠? 설정 후에요. 저당권 뭐 하고 나서? 설정 후에 할머니가 500그루 또 심었어. 500그루. 그건 부합물이 아니에요? 거기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그랬죠? 그 부합물과 종물은 설정 전에 거만이에요? 설정 후에 거예요? 전이에요? 후에요? 제한이 없죠? 그래서 거기요. 부합물 앞에다 쓰셔야 돼요. 뭐라고 써요? 설정 전, 설정 후 불문한다. 저당권 설정 전, 설정 후 불문한다. 따라서 설정 전에 있었던 몇 그루도 1000그루도 낙찰자 거고요. 설정 후에 심은 몇 그루도 500그루도 낙찰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돈이 보이잖아. 돈이. 할머니 여기다 그냥 심으면 안 돼. 그죠? 그냥 심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셨어야 돼? 명인 방법을 하든가 등기를 하든가. 그걸 안 하면 할머니 이거 어떻게 돼? 다 뺏겨. 이게 그 얘기라고 지금. 돈이에요, 돈. 지금 민법은 다 돈하고 연결돼 있어.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라 뭐예요? 그 이면에 지혜가 누가 있다니까, 민법은. 그죠? 지혜가 거기에 깔려 있다고, 지혜가. 예, 그래서 수험생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예, 어떤 분이 임야에 여기 수목이 30만 그루가 있었어요, 여기에. 임야에다가 대출을 받았어요. 15억을. 그죠? 못 갚았죠. 그러면 이 임야만 넘어가요. 30만 그루까지요. 저당권의 효력이 임야하고 뭐에 미쳐요? 낙찰자에게 다 넘어가지. 그죠? 예, 이게 몇백 년 된 소나무라 했는데, 이게. 예. 그분이 딱 몰랐다는 단어가 요거 한 글자잖아요. 뭐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를 몰라가지고 저 돈을 잃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민법 속엔 이게 다 지혜예요. 이게 지혜. 이걸 파고들으면 다 돈이 된다니까. 예, 그분이 땅을 쳤어요. 땅을. 예. 자기가 여지껏 공장 운영한 것보다 이게 돈이 더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부합물과 종물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세요. 우측에. 그래도 우측에 맨 위에 토지 위에 권원 없이 심은 수목. 부합물이죠? 주유소에 보면 뭐가 붙어 있어요? 유류 탱크 있죠? 그 탱크를 우리 대부분은 뭘로 봐요? 부합물로 봐요. 주유소에 부합물로 봐. 그 다음에 건물의 증축 부분이 있어요. 건물을 뭐 했어요? 증축을 했는데 그 증축 부분을 구분 건물로 뭐 하나 하자면
등기하지 않았어요. 구분 건물로 등기를 했어 안 했어? 구분 건물로 등기하면 뭐가 돼 그게? 별개. 구분 건물로 뭐 하면? 등기를 하면 따로 소유권이 생겨 따로. 그런데 등기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럼 뭐가 돼요 그게? 부합이 돼요.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쳐? 증축 부분에까지. 다 지혜입니다. 민법은 다 지혜하고 연결돼 있어요. 왜? 이게 다 남이 싸운 거예요. 그죠? 대법원까지 싸운 결과물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라고 이게. 누군가가 뭐 해서? 법정까지요.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치고받고 싸운 결과물 지금 앉아가지고 졸면서 보고 있는 거라고. 그죠? 예. 그러니 얼마나 지금 낭만 쪽이에요. 그 사람은 피 터지고 싸운 건데. 근데 졸음이 오잖아, 우리는. 졸음이 막 쏟아집니다. 그죠? 예. 예. 그분들이 언제요? 예. 소송을 당하면 눈이 퍼쩍 뜨요. 지금 조시는 분들이. 이게 한번 소송을 해보신 분은요, 이게 얼마나 생생한지 눈에 들어오신다니까. 정말 살아있어요, 이게 민법이. 그냥 보이는 민법이 아니라고. 두 번째, 종물이요. 횟집에 붙어 있는 뭐? 수족관. 수족관도 뭘로 봐요? 종물입니다. 종물. 그 다음에 주유소에 있는 뭐? 주유기도 종물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전유 부분이 뭐예요? 아파트. 아파트 내가 사는 거실 있죠? 거기를 전유 부분이라고 그래요. 전유 부분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인 어디에 미쳐요? 대지사용권. 아파트 지으려면 대지 있죠? 대지권에도 미칩니다. 그럼 아파트 경락받은 사람은 전유 부분만 가져가요? 대지권도? 대지권도 가져가는 거예요. 3번, 5번.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거. 제3자가 심은 뭐? 농작물. 농작물은 별개예요. 농작물은 과수원에 심은 농작물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할머니 여기다가 사과나무보다 뭘 심는 게 나 차라리? 농작물을 심는 게 낫습니다. 배추, 고추, 깨 이런 거 심으면 되셔요. 그 다음 3번 보세요. 토지 저당 잡힌 토지와 뭔가? 별개의 물건, 별개의 건물. 별개의 창고하고 주택 있죠? 그거는 토지의 일부예요? 토지와 별개예요? 별개입니다. 다음 3번 우선 변제권. 저당권자는 경매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돈 안 갚으면 경매하는 거죠? 경매권이 있습니다. 이때 변제기 도래해야 저당권 실행해요. 성립요건 아니죠? 성립요건이에요? 실행요건이에요? 실행요건입니다. 그 경매권 위에다 쓰세요. 모든 저당권은 경매 시 항상 소멸한다. 모든 저당권은 경매로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그리고 순서대로 뭐 받는다? 배당받습니다. 그때 그 배당 순위 보세요. 배당 순위. 배당 순서는 저당권자는 누구보다 먼저 받는 거예요? 후순위보다죠. 후순위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이 농협은 누구보다 먼저 받는 거예요? 후순위자보다. 후순위자보다 농협이 배당을 먼저 빼가는 거예요. 그죠? 1억 꿔준 돈, 1억. 피담보 채권 1억을 먼저 빼가는 거예요. 그럼 농협보다 이 저당권보다 먼저 빼가는 사람이 있어요? 있다는 거죠. 수두룩하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봅니다. 거기다가. A가 농협이요. 농협이 저 과수원을 저당을 잡았다. 얘가 저당권자다. 자, 그럼 여기에 권리의 충돌이 생겨요. 충돌이. 또 저당권이 있어요. 농협 말고 국민은행이 있어요. 그럼 이 국민은행도 저당권이다. 그럼 저당권하고 저당권끼리는 순위를 어떻게 정해요? 무슨 순위? 등기 순위. 무슨 순위? 등기의 선으로 결정해요. 무슨 선호? 뭐의 선호? 등기의 선으로 결정이 됩니다. 등기의 선호. 어떤 등기가 빠르냐, 늦으냐? 누구끼리요? 저당권끼리. 전세권이 있다, 여기요. C가 누구다? 전세권이 있다. 용익물권이죠. 얘를 용익물권이라고 그래요. 무슨 물권? 용익물권하고 저당권을 뭘로 정해요, 그러면? 이건 누가 먼저예요? 이것도 뭐의 선호? 등기의 선호입니다. 이것도 무슨 선호? 등기의 선호로 정해요.
얘가 빠르면 전세가 이기는 겁니다. 그죠? 늦으면 얘가 우선하는 거예요. 얘네끼리도 뭐의 선호? 등기의 선호. 그럼 얘가 전세권이 아니라 지상권이면 지상권하고 전세권의 관계도 뭐의 선호? 등기의 선호. 이게 무한정 응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 시험 나오는데요. 그래서 일반 채권자 있어요. 무슨 채권자? D가 일반 채권자다. 일반 채권자는 무슨 뜻? 담보 잡고요, 담보 없이요? 담보 없이 돈 거래해 준 사람. 무슨 채권자? 얘는요. 저당권보다 이겨요, 후순위야? 얘가 우선이다. 채권자끼리는요. 채권자 또 있어. 걔네끼리는 어떻게 해요? 평등하다. 채권자는 뭐하다? 평등하다 이거죠. 쓰세요. 무슨 평등? 채권자 무슨 원칙? 평등의 원칙. 얘네끼리는 우열이 없어. 똑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5년 전에 꽂았고 얘는 오늘 꽂았다는데 똑같아. 똑같아. 얘가 언제 꽂아도요? 5년 전에 꽂았어도 똑같아. 얘가 돈 먼저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 돈을. 저당권자는 작년에 생겼고 얘는 5년 전에 생겼는데요. 얘는 언제 생겼어요? 5년 전에. 저당권자는 작년에 생겼어. 누가 우선해요? 저당권이 우선해. 그럼 얘네를 뭐라고 그래요? 담보물권이죠. 담보물권이죠. 얘네보다 돈 먼저 빼가는 애가 있어요? 저 과수원에서 돈 먼저 빼가는 애 있어요? 저당 잡힌 부동산에서 돈 먼저 빼가는 애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죠? 우선특권이라고 그래요. 걔네를 뭐라고 그래요? 우선특권. 특권이 있어, 특권. 얘네보다 먼저 빼가는 특권이 있는 사람들. 국세 있다 이거죠, 국세. 국세나 조세 있죠? 이거는 고지서가 먼저 나왔다 이거죠? 고지서가 먼저 나오면 얘보다 우선해요. 고지서가 먼저 나오면. 국세, 조세. 국민연금 못 낸 거 있어. 뭐 못 낸 거?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저당권이 먼저예요? 국민연금이 먼저예요? 국민연금이 먼저예요. 고지서 송달된 날짜하고 저당권 날짜 따져요. 근데 보통 이제 이게 앞선다고 보통은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소액임차이네요. 보증금이 많은 거예요? 소액인 거? 소액임차인. 이것도 저당권보다 우선해요. 그 다음 임금채권이요. 무슨 채권? 임금채권. 임금 못 받은 거 몇 개월치만? 3개월치는 저당권보다 우선해요. 이걸 우선특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얘보다 먼저 빼가는 애 있어요? 있어요. 제3취득자.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이에요. 비용상환 청구권. 이거는 이거보다도 우선해요. 자, 저당권은 어디에 위치하는 거예요? 여기에 위치하는 거예요. 여기에. 저당권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저당권이. 얘보다 늦은 애들이 누구예요? 늦은 애들이? 일반 채권자. 얘보다 빠른 애들이 누구? 우선특권. 빠른 애들이 우선특권. 예. 맨 앞에 있는 애가 누구요?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예, 이걸 우리가 앞으로 할 것들이에요. 자, 이게 배당 순위가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저당권 살펴보고요. 쉬셨다가 근저당권 잠깐 보고 계약법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